고구려 왕실의 숨결 위에 반세기 동안 군림한 여인이 있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세계사 TMI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의 공기가 낮게 깔린 평양 궁궐. 안쪽 정각에서 한 여인의 발걸음이 고요하게 움직인다. 그녀의 걸음은 불안도 망설임도 없었다. 움직임에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의 침착함이 담겨 있었다. 우시왕후. 고구려의 두터운 귀족 연맹 정치 속에서도 무려 55년 동안 왕실의 실권을 손에서 놓지 않은 인물. 그녀가 이 새벽에 스스로 움직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왕의 침전에서 들려온 소식.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왕실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 이 순간이 곧 누가 새 권력을 대표하는가를 결정하는 시간이 될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궁궐 복도에 퍼지는 청색의 새벽빛. 그 빛 아래에서 우시왕후의 표정은 굳건했다. 삼국사기와 북조 기록은 그녀가 왕의 곁을 넘어 정치의 핵심 인사권을 쥔 여인이었다고 전한다. 그녀가 직접 내려온 이유. 이 중요한 시간의 모습을 드러내야 고구려 최고 귀족들이 누가 왕실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시왕후는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끝이 닿는 자리마다 궁궐의 공기마저 방향을 바꾸는 듯했다. 이 여인의 한 걸음이 고구려의 왕위를 움직였고 권력의 지도를 바꾸었다. 우시왕후가 침전으로 들어서자 이미 방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왕의 침상 곁에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신하 몇 명이 허둥지둥 약과 물을 준비하며 어지럽게 움직였다. 왕의 숨은 거칠었고 가늘어진 손끝은 이 새벽이 고구려 정치의 중심을 흔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왕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누가 이 빈자리를 채우느냐였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우시왕후는 남편 고국양왕 사후에도 그의 동생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권력의 흐름을 자신 쪽으로 묶어두기 위해 철저하게 귀족 가문을 관리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소수림왕계 귀족과 명문 가문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고 그 흐름 속에서 그녀는 하나의 왕후가 아니라 고구려 정치의 거대한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궁 밖에서는 밤새 달려온 사자들이 도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국경 지역에서 들려온 급보, 그리고 내부 귀족들의 동요가 동시에 발생한 탓이었다. 우시왕후는 이러한 상황을 단 한 번의 눈길로 파악했다. 그녀는 바로 가까운 측근을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귀족들이 새벽 회의를 요구할 것이 분명했고 그 시간에 왕실의 권한을 누가 행사하고 있는가를 공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직접 침전으로 향한 이유였다. 왕의 위독, 흔들리는 귀족층,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한 국경. 우시왕후는 이 새 흐름을 단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왕실을 대표한다. 그녀의 눈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침전 밖 복도에서는 이미 귀족 몇 명이 모여 있었다. 이른 새벽에 모인 얼굴들은 놀라움보다 계산이 먼저 가득했다. 누군가는 중얼거렸다. 왕의 위독이 길어지면 새로운 권력축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시왕후가 문 밖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었다. 그녀의 등장 자체가 이미 결론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귀족 정치 구조는 왕권보다 귀족의 힘이 강했다. 그러나 우시왕후는 이 균형을 정확히 이용해 귀족끼리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다. 그 사이에서 왕실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던 그녀는 새로운 권력 진공 상태가 생길 때마다 빈틈을 정확히 메우며 결정권을 확대해 나갔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왕실 내부는 혼란, 귀족들은 동요, 국경은 급보로 흔들리고 있었다. 우시왕후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조용히 신하들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빈자리를 채우는 속도가 정치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궁궐 내부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그녀 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새벽 고구려의 왕실 권력은 하나의 축을 잃고 또 다른 축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 중심이 바로 우시왕후였다. 왕의 위독 소식은
평양 궁궐을 넘어 고구려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특히 국경 방비를 맡은 장수들과 각지의 성주들은 이 소식이 왕권의 공백을 의미한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귀족 가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실의 중심이 비게 되면 새로운 후계 구도가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보다 누가 왕후의 의중을 잡느냐가 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우씨 왕후는 이 복잡한 세력 계산을 이미 오래전부터 읽고 있었다. 그녀가 왕의 병세가 악화되는 순간 곧장 궁궐 깊숙한 곳으로 내려온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궁궐의 서쪽 회랑에는 고구려의 유력 귀족들이 줄지어 모였다. 대대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권력을 유지해온 명문 가문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계산이 동시에 깔려 있었다. 우씨 왕후가 회랑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의 시선은 그녀에게 꽂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걸음마다 복도의 공기가 흔들렸다. 그녀는 이 순간 단지 왕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왕실이 가진 권한과 귀족의 이해관계를 모두 조율하는 중심 인물이었다. 삼국사기 기록은 우씨 왕후가 젊은 시절 왕을 설득해 국정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적는다. 그녀는 왕의 신뢰를 기반으로 귀족 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맡았고 결국 그들의 의존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섰다. 그 신뢰는 이 위기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귀족들은 서로를 보며 누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갈지 눈치만 살폈다. 우씨 왕후는 그들의 심리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먼저 접근하도록 침묵으로 공간을 조율했다. 그 침묵 속에서 고구려의 권력 지형은 서서히 그녀를 향해 기울고 있었다. 귀족들 사이의 균형은 왕이 병세와 함께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누구도 먼저 나서면 다른 가문들의 견제를 받을 수 있었고 뒤늦게 움직이면 새 권력 중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었다. 이때 우씨 왕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단순한 전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귀족들에게 이 위기 상황을 누가 관리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움직였다. 그녀가 멈춘 지점은 회랑의 정중앙, 바로 그곳이 고구려 왕족과 귀족들이 정무를 논하던 위치였다. 그녀는 그 자리를 아무 말 없이 차지했다. 그 침묵 하나로 귀족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 순간 남쪽 방면에서 급히 달려온 사자가 궁궐 문을 뚫고 들어왔다. 국경 요새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발견되었다는 급보였다. 이 급보는 귀족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지만 우씨 왕후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사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까운 장군을 불러 즉시 대응 명령을 내렸다. 국경 문제는 평양 귀족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걸려 있었기에 누가 먼저 대응 명령을 내리느냐가 정치적 우위를 결정했다. 우씨 왕후는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지시는 왕이 직접 결정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귀족들은 그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다. 그 순간 우씨 왕후는 단순히 왕의 부인이 아니라 고구려의 정치 권력 그 자체로 변해 있었다. 궁궐 내부의 무게 중심은 확실히 그녀에게 쏠렸고 이 갈등의 중심에서 우씨 왕후는 반세기 동안 이어질 절대 권력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고 있었다. 왕이 침전해서 조용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왕의 호흡이 더 얕아지고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신하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우씨 왕후는 침전 앞에서 잠시 멈췄다. 지금 이 순간 궁궐 전체의 방향이 어디로 기울지 결정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문을 다시 열고 들어서자 내부의 분위기는 이미 왕권의 공백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듯 무거웠다. 고국양 왕은 왕후의 도착을 느낀 듯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침대 곁에 모인 신하들보다 우씨 왕후를 먼저 찾았다. 그 짧은 움직임 하나가 신하들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었다. 왕이 의지하는 사람, 왕실을 대신할 사람. 그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그 순간
국문 쪽에서는 또 다른 발걸음이 다급히 들어왔다. 왕의 친족 몇 명이 급히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왕이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궁궐로 내려온 것이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었다. 왕이 자식 없이 눈을 감는다면 계승권을 누가 잡느냐가 곧 가문의 명운을 결정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침전 앞에 이르렀을 때 이미 우시왕후가 모든 공간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단단한 어깨와 침착한 표정은 그들이 개입할 여지를 좁혔다. 그들의 얼굴에 스친 당혹. 그러나 그들은 왕후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 없었다. 왕의 숨이 더 약해지며 침상의 천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미세한 떨림이 궁궐 전체의 권력 구조를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 누구보다 우시왕후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왕의 친족들이 침전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는 동안 우시왕후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인사는 겸손이 아니라 경계를 넘지 말라는 신호였다. 그녀가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자 그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 한 걸음에는 왕의 부인으로서의 권위와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무게가 함께 실려 있었다. 이때 왕의 호흡이 갑작스레 끊기는 듯 규칙을 잃었다. 신하들이 놀라 손을 뻗었지만 우시왕후는 그 누구보다 먼저 왕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왕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순간을 왕실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왕의 친족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오려 했으나 궁궐 경비가 우시왕후의 미세한 손짓 하나에 그의 움직임을 가로막았다. 그 짧은 장면은 누가 이 궁궐을 통제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고구려 사료는 왕이 임종 직전 왕후의 손을 잡았다고 전한다. 그 손을 붙잡은 힘이 미약했음에도 그 의미는 분명했다. 우시왕후는 그 손을 천천히 쥐었다. 왕이 사라지는 순간 새로운 권력이 태어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왕의 숨이 멈춘 뒤 궁궐의 정막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정막 뒤편에서 이미 우시왕후는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왕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녀의 시대가 시작되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의 죽음 이후 평양 궁궐은 짙은 침묵에 잠겼다. 궁궐 곳곳에서 울려 퍼지던 의뢰의 북소리도 밤새 이어지지 못할 만큼 슬픔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우시왕후는 침전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은 슬픔보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무게를 고요하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왕실 친족들은 그녀의 얼굴에서 단 한순간도 흔들림을 찾을 수 없었다. 왕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녀의 존재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삼국사기 기록은 왕이 세상을 떠난 뒤 우시왕후가 왕실의 대소사를 직접 결정했다고 적는다. 이는 단지 왕의 부인이 아니라 왕권의 중심축을 잇는 실질적 통치자의 역할을 의미했다. 그녀는 왕실 내부의 갈등을 정리했고 귀족 간의 세력 대립을 장악력 있게 조율했다. 어떤 가문도 그녀를 함부로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깨달아야 했다. 특히 왕의 장례 준비 과정에서 우시왕후는 직접 모든 절차를 챙기기 위해 궁궐 동쪽 정각으로 이동했다. 그 이동은 단순한 장례 감독이 아니라 권력의 표식을 남기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문무백관의 시선이 모였고 그 침묵 속에서 우시왕후는 왕이 떠난 궁궐의 중심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었다. 왕의 장례가 끝나자 궁궐의 대소 신료들은 새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의식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시왕후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더라도 그 왕이 성인이 아니거나 정치적 기반이 부족하다면 실질적으로 국정을 움직이는 사람은 왕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우시왕후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날 궁궐 북쪽 정각으로 이동한 이유도 새 왕의 즉위식 준비를 감독하는 동시에 왕실 내부의 구심점을 자신에게 묶어두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녀가 정각에 들어서자 신료들이 머리를 숙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와 두려움, 그리고 의존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삼국사기는 우시왕후가 왕위 사후에도 55년 동안 고구려 왕실을 장악했다고 기록한다. 그 긴 세월 동안 왕이 몇 번 바뀌었는지보다 그녀가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권력을 빼앗아 준 인물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 그녀에게 흘러들어온 존재였다. 그만큼 궁궐과 귀족들은 그녀의 판단과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우시왕후는 새로운 국왕의 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왕좌는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이미 그녀에게 있었다. 고구려의 반세기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의지와 계산 위에 흘러가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세계사 TMI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